김종인 비대위 얘기를 풀어봐야죠.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같은 맥락인데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의총에서 뭐 제대로 결론을 못 냈다, 반발이 심했다 이런 말 보도가 쫙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의총 참여자가 한 30 몇 명밖에 없다. 네. 그게 대표성이 담보되겠느냐. 참여 안 한 사람들 생각이 다를 거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심재철 지금 대표 권한 대행입니다. 원내대표라서 당연직으로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전화를 다 돌렸대요. 그 전화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당자가 이제 현역 의원하고 당선자 포함해서 142명인데 2명 빼고 다 받았답니다. 전화를. 절반 이상이 김종인 비대위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김영우 의원이라든지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지적하는 게 뭐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냐. 당선자 대회가 우선이다. 이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반발은 이제 뭐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김종인이 안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임기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수락 여부가 문제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 제기는 뭐 큰 게 아닌 것 같고 일단 지금 뭐 통합당이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끝장 토론을 뭐 며칠간 하자 이런 상황이 되느냐. 두 번째로는요, 대안부재론. 만약에 그럴듯한 대안이 있었으면 어제 의총에서나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언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니면 내가 해보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당 안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근데 구체적인 이름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 등으로 볼 때 대표급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안부재론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고 지난 총선에 돌이켜보면요. 자, 김종인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어요. 하지만 김종인이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큰 플러스가 못 됐다.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주로 김종인이 역할을 할 공간과 시간이 짧았다. 뭐 공천에는 손도 못 댔다. 그 역할을 못 줘가지고 이게 효과가 작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지난 총선에 없었다면 더 안 좋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걸 검증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검증 아닌 검증은 거쳤다. 총선 이렇게 볼 수 과정에서.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본인은 하겠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한 요 며칠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 이제 관심도 없다. 뭐 내 이름 이야기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은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에서 출연해서 의지를 보였죠. 그죠. 예, 정권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 김종인 그 양반은 항상 관심 없다. 그래놓고 뭔가 요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요즘 이제 인터뷰를 이게 자주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약간 그런 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갖는 비대위 위원장이라면 하겠다. 그렇죠. 김현정 뉴스쇼를 선택한 것도 아마 그 반향을 고려해서 한 걸로. 그렇죠. 글쎄, 뭐 그런데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임기 무제한 뭐 이런 언급을 했는데 비대위원장인데 임기는 없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비대위라는 거는 비상기구입니다. 오래 안 가는 게 비대위예요. 물론 김종인 전 위원장의 논리는 지금은 정말로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당원 당규를 뛰어넘어야 한다. 일단 통합당이 7월에 전당대에 잡혀 있는데 뭐 그럼 곤란하다.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7월 전당대를 그대로 치른다면요. 이제 5월이지 않습니까? 비대위 출범해봤자 5월부터인데 2달간 전당대에 관리하면은 다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걸 김종인이 하든지 차기 원내대표가 5월 초에 서는데 그 사람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해가지고 전당대회 관리하든지 그게 뭔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7, 8월보다는 비대위가 좀 더 가야 된다. 이건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임기에 제한을 두지 마라. 대선까지 치르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글쎄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임기에 제한을 두지 마라는 본인이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둔다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그 인터뷰를 보면은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반석 위에 올라다. 그 주관적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 그만하겠다 할 때까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종인 개인에 대한 호흡 문제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중간 지점쯤에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됩니까? 비대위? 그러니까 전 되는 것 같고 그럼 이게 잘 풀릴 거냐 아니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맡아가지고 전당대 치르고 하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 통합당, 보수정당의 체질이 바뀌고 뭐 완전히 탈바꿈하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몇 가지 이유. 예, 이건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능력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체제를 통해서 뭔가 분위기가 잘 잡히고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은 정상화하자, 전당대회 해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배은망덕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쿠데타한 사람들도 그 올육해가지고 1년 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결국 권한과 책임의 문제인데,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이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한부재라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민주당 시절에는 절대 대주주인 당시에 문재인 대표의 위임에서 비롯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정권을 위임했었죠. 그렇죠.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위임한 거, 자기 권력을.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뭐 위임할 대주주도 없어요, 사실. 없죠. 예. 상황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상황이 정상화가 되면은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던 이 조건이 해소가 돼 버린다. 성공의 역설이라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이제 정상화 회기하고 연결되는 건데, 물론 이제 성과가 나온다면은 힘이 붙을 것이고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은 금방 시끄러워질 겁니다. 이러려고 비대위 했냐 이런 이야기 나올 텐데, 그냥 임기가 정해져 있고 전당대회라는 정통성이 있는 당 지도 체제보다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과가 나서 힘을 좀 받다 보면 아까 김진우 기자가 한 질문, 킹메이커로 만족입니까? 본인이 킹이 되려고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가가지고 대선을 치른다라는 것은 자기 이제 머릿속에 별로 안 두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여기도 밀어보고 저기도 밀어보니 안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개헌론 같은 게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헌론이라는 게 전제하는 것은 권력 분산. 그렇죠. 내각제나 뭐 이원 집정부제 그런 식이 된다면은 총리는 대통령보다 허들이 낮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의 특성상 20대에 할아버지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비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보면 어느 자리에 욕심내고 일을 하기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면 뭔가 주어지는데 그걸 이제 받아서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었는데, 만약에 미래통합당을 건실하게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시켰다. 그러면 아마 보수층에서 김종인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아마 하고 있는 그럴 것으로. 수는 있겠죠. 만약에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특히 양면 경제통이어가지고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뭐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만합시다. 지금 일종의 어찌 보면 풍비박산난 당 좀 수습하러 가시는 분한테 대권 얘기까지 꺼내는 건 좀 너무 김칫국을 먹어도 마시는 것 같네요. 네, 뉴스 사이다였어요.